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역시 집구석에서 나홀로 지배를 보는 것이 국룰이죠. 나홀로 지배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바로 이 두 명의 도둑입니다. 너무 처참하게 당해서 영화 후반부에는 주인공인 케빈이 악당으로 보일 정도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에서는 이런 범죄자들에게 결코 온정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끔찍한 범죄 뉴스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니까요. 범죄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법. 여러분의 안전한 2021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특집 범죄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늦은 밤 골목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다음 중 강도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위험할까요? 1번 총, 2번 칼, 3번 아무것도 없는 맨손. 아마 당연히 무기의 위험한 정도에 따라 총, 칼, 맨손 순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사실 범죄학자들은 하나같이 정반대인 맨손, 칼, 총 순으로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강도들의 목적은 대부분 돈에 있습니다. 신체적인 해를 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죠. 때문에 일반적인 강도의 경우 위협적인 무기를 보여주는 심리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총 무서운 거 알지? 빨리 돈 내놔. 잔혹한 범행 자체가 목적이라면 애초에 총을 쏘고 쓰러진 여러분의 지갑을 꺼내서 가져가면 그만이겠죠. 결국 어디까지나 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기의 치명성을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맨손으로 나타나서 돈을 요구하는 놈은 진짜 미친놈일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이라도 여러분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각오가 이미 되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죠. 언뜻 생각했을 때 내 앞에 강도가 맨손이다. 그러면 어찌어찌 한번 싸워서 제압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지만 이는 결국 물리적인 충돌을 담보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범죄 행동 연구조사 결과 흉기의 살상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흉기를 사용할 확률은 낮아진다는 것이 밝혀졌죠. 범죄자들은 이렇게 자신의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나름의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데요. 범죄의 대상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아무나 털지는 않겠죠. 당연히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 즉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범죄 대상의 매력성을 판단하는 것이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강도 짓을 해봤자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유괴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강도의 대상이 되지는 않죠. 강도라는 범죄자에게는 매력이 없는 대상인 겁니다. 그럼 범죄 대상으로서 매력적이기만 하면 범죄자가 무조건 접근할까요? 아닙니다. 범죄자들은 매력성과 함께 저 대상이 범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재벌은 강도가 감히 접근할 수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돈이 보관된 곳 한국은행도 건국 이래 털린 적이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봤을 때 매력성은 최고인데 전혀 취약하지 않은 곳이죠.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는 1만 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흉악범죄자들의 95.9%가 남성이죠. 그런데 흉악범죄 중에 살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수치가 조금 달라집니다. 살인범 중 여성의 비율이 5배 이상 높아지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프로파일러들에 따르면 살인은 범죄의 속성상 격정의 범죄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살인은 감정이 격해지거나 분을 못 이기거나 보복, 응징의 성격을 갖는 감정이 일으키는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올라간다는 거죠. 당연히 처음 보거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감정이 격해질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살인 피해자의 60%는 자신이 평소 잘 알던 사람에게 피살됩니다. 우리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살인범 하면 스릴러 영화 속의 연쇄살인범을 떠올리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사람은 어떤 이유로 격분해 있는 나와 그리 멀지 않은 누군가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살인범 하면 거의 동의어처럼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사이코패스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PCR 테스트는 사실 겨우 20문항으로 구성된 아주 간단한 심리 테스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그냥 단편적인 심리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지 점수를 매겨서 몇 점 이상은 사이코패스 확정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흉악범죄자가 체포되면 일부 언론들은 앞다퉈서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다면서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냅니다. 마치 그 범죄자가 사이코패스냐 아니냐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은 모양새죠.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범행 후에도 죄책감 없이 증거인멸을 위해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아 사이코패스로 추측된다거나 과거 반려동물을 학대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으니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거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증거를 없애려 불을 지르는 것은 범죄자 입장에서 체포되지 않기 위한 너무나 당연한 절차입니다. 또 기르던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죠.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모두 싸잡아서 단순히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로 묶어버리면 범죄의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향후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자를 추적하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주죠. 당연히 모든 사이코패스가 범죄자인 것은 결코 아니고요. 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중에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이코패스는 흉악 범죄자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범죄자의 정신 감정 결과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각종 사이코패스 테스트라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테스트들이 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초로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개발한 로버트 헤어 박사조차 본인의 입으로 이 테스트는 대상자의 심리 중 아주 일부를 추측하는 참고용으로만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 말종 같은 강력 범죄자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엄한 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흉악범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죠. 정말 형량이나 처벌이 높아져야만 이런 범죄가 줄어들까요? 범죄학자들은 일시적으로 범죄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미미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미래라는 시간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절대 다수의 범죄자들에게 미래라는 것은 별로 기대할 바가 없는 시간입니다. 즉,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체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쨌든 나중의 일이고 그 전에는 체포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너 죄졌다가 잡히면 징역 100년이야 라는 메시지를 줘도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미 잡은 범죄자들에게 강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범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포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 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체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르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무조건 잡힐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면 범죄를 저지를 큰 이유 하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이나 실종 아동 팜플렛 혹은 강력 사건의 제보 요청을 지금보다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함께 정보를 모아서 범죄자를 검거하는 시간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면 범죄 감소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남의 일에는 신경 끄는 것이 상책이라면서 무시했다가는 거리를 활보하는 그 범죄자의 손이 언제 여러분을 노릴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앞으로 이런 전단이나 수배 명단 같은 것을 보시게 된다면 조금만 더 유심히 신경을 써서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021년 여러분 신변에 아무런 탈이 없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교양만두였습니다.